안녕하세요, 스타일 러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롤렉스만 다루는 롤렉스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롤렉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인 신시계 5대장의 롤렉스 파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롤렉스에 관련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주변에서 어떤 모델을 사야 할지, 어디서 사야 할지, 또 가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롤렉스 고민 총정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롤렉스를 처음으로 사는데 어떤 모델을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롤렉스는 크게 클래식 라인과 프로페셔널 라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라인 밑에 총 13개의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클래식 라인은 전통적인 롤렉스 시계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복 등 격식 있는 차림에 맞는 드레스워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클래식 라인 밑에는 5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오이스터 퍼페추얼 모델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모델이 전개되는 방식인데요. 롤렉스에서 오이스터는 방수시계를, 퍼페추얼은 자동시계를 의미하는데요. 오이스터 퍼페추얼은 방수와 자동 기능이 있는 롤렉스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시계입니다. 사실 너무 엔트리급 시계라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지 않은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데이트 저스트인데요. 오이스터 퍼페추얼 기능에 추가로 데이트 기능, 즉 날짜 기능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정장에 잘 어울리는 모델이다 보니 예물 시계로 가장 인기가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데이트 모델인데요. 오이스터 퍼페추얼 모델에 데이트와 데이 기능, 즉 날짜와 요일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주로 골드와 같은 귀금속 소재로 제작이 되는 모델이다 보니 가격대가 상당히 높고요.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드레스워치로는 롤렉스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델은 스카이 드웰러 모델인데요. 오이스터 퍼페추얼 모델에 날짜를 표시하는 데이트 기능, 그리고 몇 월 며칠을 표시하는 캘린더 기능, 그리고 시차를 표시해주는 듀얼 타임존 기능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스카이 드웰러는 클래식 라인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 클래식 라인의 특성과 동시에 프로페셔널 라인의 특성, 즉 스포츠워치의 특성을 동시에 갖춘 롤렉스 최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롤렉스 시계 중에서 가장 기능이 많고 또 사이즈도 42mm로 가장 큰 시계에 속하고요. 또 가장 무겁고 가장 가격이 비싼, 동시에 클래식 라인과 프로페셔널 라인을 넘나드는 롤렉스 최상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첼린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귀금속으로 장식하는 보석시계 라인입니다. 가격대는 롤렉스에서 가장 비싸지만 액티브한 롤렉스의 이미지와는 이질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라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식 라인과 대비되는 프로페셔널 라인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다양한 프로페셔널을 대상으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해양 스포츠, 해양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모델인데요. 일반 다이버를 위한 서브 마리너 모델입니다. 약 300m까지의 잠수가 가능한 시계이고요. 산소 탱크의 산소량을 측정하기 위한 단방향 베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모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기도 하고 보편적인 모델이기도 해서 젊은 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해 다이버를 위한 모델인데요. 약 1220m까지 잠수가 가능한 시드웰러와 3900m의 심해 잠수가 가능한 딥시 모델이 있습니다. 심해 잠수를 위해서 서브마리너에 비해서 크고 두껍고 무겁게 설계된 다이버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트 항해사들을 위한 요트 마스터 모델입니다. 요트 시합을 할 때는 3단계의 출발 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신호에 맞춰 정확히 출발하기 위해서 3단계로 카운트다운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링 코맨드 시스템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요트마스터2는 직경이 44mm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롤렉스 시계 중에서 직경이 제일 큰 시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상남자들이 차는 시계로도 유명합니다.
두 번째 프로페셔널 그룹은 비행 스포츠, 비행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모델인데요. 해외여행을 주로 하는 트래블러를 위한 GMT 마스터 2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낮과 밤을 구분하기 위해서 베젤이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블루와 블랙 베젤로 되어 있는 모델은 파워에이드, 블루와 레드 베젤은 펩시, 블랙과 레드 베젤은 코크 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럿들을 위한 에어킹 모델인데요. 파일럿들이 조정을 하면서도 시계를 볼 수 있도록 자판이 크고 볼드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롤렉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상용 스포츠, 지상용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모델인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레이서들을 위한 데이토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경주인 데이토나 경주에서 비롯된 모델인데요. 롤렉스에서 제일 구하기 어려운 모델이고 따라서 리세일 프리미엄도 제일 높은 모델입니다. 베젤에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키미터가 복잡하게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탐험가들을 위한 익스플로러입니다. 극지나 오지 같은 곳을 탐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작된 시계인데요. 롤렉스는 극한의 환경하에서도 작동하는 튼튼한 시계라는 이미지를 만든 대표적인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위한 밀가우스 모델인데요. 시계는 새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성이 높은 실험실이라든지 공사 현장에 가면 시계가 오작동을 하고 망가질 수가 있는데요. 밀가우스, 즉 1000가우스 정도의 자성을 막아낼 수 있는 자성 기능이 있는 시계입니다.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계략적으로는 클래식 라인보다는 프로페셔널 라인이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총 13종의 모델도 각기 다 인기 정도가 다른데요. 계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 군으로 인기도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인기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토나, GMT 마스터 2, 서브마리너, 시드웰러, 스카이드웰러 정도가 최고 인기군에 속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기군인 모델인데요. 데이데이트, 데이저스트, 뉴트마스터, 익스플로러 이렇게 4개 정도가 이 인기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군에는 오이스터 퍼페추얼, 에어킹, 밀가우스, 첼리니 정도가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틸 모델, 투톤, 골드 모델 중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롤렉스는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혹시 매장에 들렀을 때 있는 모델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롤렉스 입문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부분 스틸 모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스틸 모델로 시작을 한 다음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는 사실 개인 취향입니다. 스틸 모델을 고집하면서 다양한 모델의 스틸 소재 제품들만 모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시작은 스틸로 하지만 여유가 되시면 투톤과 골드로 진화해 나가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롤렉스의 입문템으로는 스틸 모델 중에서 서브마리너와 데이트 저스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두 모델은 타 모델 대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중고거래도 활발해서 사기도 수월하고 팔기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계 사이즈와 다이얼 컬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시계 사이즈는 다이얼의 직경을 의미합니다. 손목에 비해서 너무 큰 시계를 차면 방간이라고 해서 허세스럽게 보일 수 있고요. 손목에 비해서 너무 작은 시계를 차면 좀 쫌스럽게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즈를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롤렉스의 시계 사이즈는 모델별로도 제각각이고요. 연식에 따라서도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룹을 나눌 수 있는데요. 31mm 이하 그룹과 36, 37mm 그룹 그리고 39, 40, 41, 42mm 이상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1mm 이하는 아무래도 여성 전용의 사이즈이고요. 그 다음에 39, 40, 41, 42mm 이상은 남성 전용 사이즈입니다. 반면에 36, 37mm 그룹은 남녀 공용 구간인데요. 요즘 여성분들은 큰 시계를 차는 경향이 있고 남성의 시계 사이즈는 다시 작아지는 추세라서 손목이 가는 남성분들과 큰 시계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겹쳐서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시계 사이즈는 하지만 단순 직경의 크기만 갖고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느낌이 매우 크게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실제로 손목에 얹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얼 컬러인데요. 시계 컬러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서 가능하면 인기 컬러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요. 롤렉스의 인기 다이얼 컬러는 그린, 블루, 블랙, 화이트, 기타 순입니다. 그린 컬러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요즘 전 세계 패션에서 그린이 트렌드 컬러인 이유도 있지만 롤렉스의 시그니처 컬러가 그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린은 한정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희소한 색상일 때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있는 컬러입니다. 그 다음은 블루인데요. 블루 다이얼은 롤렉스뿐만 아니라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등 인기 있는 모든 시계에 있어서의 최고의 인기 색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롤렉스는 어디서 사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구매만 할 수 있으면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품 걱정도 없고요. 중고 판매 시에도 조금이라도 더 프리미엄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화점 구매가 아예 불가능한 모델도 많이 있고요. 살 수 있다고 해도 적어도 3개월 혹은 6개월은 발품을 팔아야 구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고나라나 타임포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 혹은 커뮤니티인데요. 이곳은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 시계를 잘 아는 분이 아니라면 사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가격 면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중고나라 같은 일반 중고거래 사이트보다는 타임포럼 같은 시계 전문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역, 종로 등에 있는 그레이마켓 딜러샵인데요. 이곳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간 거래에 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원하는 제품을 골라서 살 수도 있고요. 또 가품 걱정이 별로 없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딜러들도 실매장이 없이 인터넷으로만 존재하거나 몇 년 동안의 히스토리가 없는 딜러는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면세점은 구매 한도상 내국인 구매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온라인 구매, 조마샵에서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일단 해외 매장에서도 롤렉스는 구매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설사 운 좋게 구매했다 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에 어차피 세금 신고를 해야 해서 사실상 거의 메리트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롤렉스의 진품 가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가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품은 베젤과 다이얼 사이에 롤렉스식으로 로고가 음각되어 있는데요. 이런 음각이 없거나 아니면 음각의 수준이 조악하다면 정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정품은 시계 6시 방향에 시계의 개별 시리얼 넘버가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이 시계와 함께 제공되는 시계 카드에 있는 시리얼 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시리얼 번호가 음각되어 있지 않거나 시계 카드에 있는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정품이 아닙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정품은 6시 방향 시계 유리에 롤렉스의 크라운 마크가 레이저로 새겨져 있는데요. 이 워터마크가 없거나 조악하면 정품이 아닙니다. 단 위의 세 가지 포인트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정품 롤렉스에만 해당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식이 오래된 제품을 구입하셨거나 아니면 나는 확실하게 정품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롤렉스 정품, 가품을 구분해주는 전문 시계 수리점들이 있는데요. 이곳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렉스 구매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주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롤렉스 투톤, 금통 모델은 실제로 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차도 상처가 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호 필름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롤렉스 같은 명품 시계들은 대체로 통상적으로 5년 주기로 오버홀이라고 해서 정기 점검과 정비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롤렉스 공식센터에 맡기면 요금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만원 전후인데요. 이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은 굳이 정식 센터가 아니더라도 사설 수리점에서 오버홀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계가 오래되면 소위 말해서 광을 내고 싶어
이루어지는데요. 폴리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싱을 하게 되면 시계 겉면을 살짝 깎아서 광을 내는 것인데요. 하고 나면 아주 새 시계가 되어서 완전히 회춘한 시계를 차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표면을 깎는 것이라서 자주 하지 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자, 롤렉스 구매부터 관리까지 현실적인 고민들과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고민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스타일 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